자산과 투자에 대한 이해 일부. 제11강 자산의 종류, 투자 대상. 제12강 투자 기준, 수익률, 안정성, 확실성, 기간. 제13강 자산의 가치 비교와 재무적 투자 결정. 제14강 채권 투자의 실행. 제15강 주거와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의 실행. investment.liveclass.com 행복한 금융투자 강사 류상혁. 제11강 자산의 종류, 투자 대상. 투자 대상에는 금융투자 대상, 실물투자 대상으로 나눠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투자 대상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투자 방법과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1. 예금, 적금. 2. 채권, 국채, 국고채, 특수채, 회사채. 3. 주식. 4.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토지, 인프라 투자 상품. 5. 실물, 금, 근, 구리, 니켈, 원유, 가스, 원자재, 곡물, 축산물. 예금, 적금. 예금과 적금은 은행이 예금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대출 또는 위의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고 예금자에게 일정한 예대마진,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 과수수료를 제하고 약정된 이자를 지급한다. 예금과 적금의 이자 계산 방식은 기간별로 이자율을 고려해서 지급한다. 1년에 3.7% 이자율이라면 100만 원에 대해서 1년 만기에 원금 100만 원과 이자를 37,000원을 지급한다. 예 적금의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된다. 비과세, 세금 우대 상품은 세율이 없거나 저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비과세나 세금 우대 상품은 분리과세된다. 채권, 국채, 국고채, 특수채, 회사채. 채권의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다. 실질금리는 명목이자율 빼기 인플레이션으로 측정된다. 채권자는 가장 먼저 이 부분을 고려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질금리 역시 변동한다. 중앙은행과 국가의 재정정책에 따라서 통화량과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채권은 종류에 따라서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거나 거래 비용이 비싸서 일정 규모의 자금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꽤 있다. 채권의 종류에는 발행주체에 따라서 국고채, 특수채, 회사채로 구분한다. 채권 기간에 따라서 단기채, 1년 미만, 중기채, 1년에서 5년, 장기채, 5년 이상으로 구분한다. 한국의 서구채는 만기 2년물,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의 7가지 만기의 고정금리부 채권과 원금이 물가에 따라 변동하는 물가연동국고대권, 만기 10년 등의 형태로 발행한다. 미국채는 T빌, 만기 1년 이하, T노트, 만기 2년 10년, T반드, 만기 10년 30년로 부른다. TIPS, 트레저리 인플레이션 프로텍티드 시큐러티즈 물가연동국채. MBS, 모어기지 백트 시큐리티 모기지 저당 증권. ABS, 데세트 백트 시큐리티 자산 유동화 증권. 기준금리, 중앙은행의 하루짜리 금리를 보통 기준금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수익률, 레이트 오브 리턴 수익률은 투자금액 대비 만기까지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이자율, 인트러스트 레이트 계약할 때 금융기관이 정해주는 비율로 예금 이자율이나 대출 이자율이 있다. 이자율은 일정 기간 동안 원금에 대해 지급을 약정한 이자의 비율이다. 채권의 액면가, 채권에 표시된 만기 금액을 말한다. 이표, 쿠폰, 과거 종이 채권 시절의 채권의 겉면에 이표, 쿠폰가 붙어 있고 이자를 지급받을 때 떼어낸 종이를 이표, 쿠폰라고 한다. 이자 지급 주기는 3개월, 6개월이 많다. 채권 가격, 채권을 거래할 때의 가격. 채권 가격은 겉면, 액면가의 수익률과 이표를 감안해서 계산한다. 할인채, 이표 없이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율만큼 할인한 방식으로 발행한 채권이다. 할인채 가격은 아래의 식과 같다. 할인채의 가격은 만기 시 원금 지급액 만기,
만기 이자 포함, 을. 괄호 열고 1 플러스 이자율의 N기간 승으로 나눠서 할인하여 구한다. 이 표체의 가격은 아래의 식과 같다. 이 표체의 현재가는 각 기에 들어는 이자를 각각 할인율을 적용하여 더해주고 만기 금액도 기간 할인율을 적용하여 더해주어 구한다. 채권의 수익률이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의 수익은 감소한다. 채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 시중의 금리와 기준금리, 역사적인 관점에서 각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금리 수준. 나, 채권의 잔존 만기,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받는 기간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 다, 채권 발행자의 신용도, 채무불이행을 위험을 채권가에 할인해서 반영한다. 라, 채권 시장의 분리와 수급, 채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데 시장에서의 매수세와 매도세에 따라서 시장의 수급 상황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서 채권가는 변한다. 마, 그 외의 요인, 채권 시장과 거래자들의 영향을 주는 지정학적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채권가는 변동한다. 채권 수익률 곡선, 질드 커브. 채권 수익률 곡선, 일드 커브은 동종의 채권의 수익률을 기간에 따라서 표시한 곡선이다. 수익률 곡선은 수익률과 만기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수익률 곡선의 형태. 우상향 수익률 곡선, 콘탱고 이 형태는 가장 보편적으로 관측되며 단기 채권의 수익률이 장기 채권의 수익률보다 낮은 상태를 나타낸다. 이는 장기 채권이 단기 채권보다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반영한다. 수평 수익률 곡선, 이 형태는 단기와 장기 채권의 수익률이 거의 동일한 상태를 나타낸다. 수익률 곡선의 형태가 바뀌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나타날 수 있는 모양. 신용 스프레드. 기간이 같은 여러 종류의 채권이 신용도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데 이 차이를 신용 스프레드라고 부른다. 주식, 스톡. 주식은 주주의 주권을 표시한 증서이다. 재무제표에서 주주들의 권리인 자본은 에쿼티라고 표시한다. 주식은 주권을 나눠서 지분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비교적 소액으로 할 수 있고 시장이 크기 때문에 투자 규모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또한 거래 시장이 발달되어 있어서 거래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낮은 편이다. 세금도 주식시장이 국가경제에서 중요하므로 비교적 낮게 부과된다. 회사의 자산, 내셋, 은자본, 에쿼티, 과부채, 라이빌리티스로 이루어진다. 회사의 자금은 주주로부터 조달할 수 있고 주주 외에서 조달할 수 있다. 기업은 이렇게 조달된 자금으로 자산을 만들고 기업을 운영한다. 주식의 성장성. 주식은 다른 자산에 비해 성장성이 높은 편이므로 성장성이 중요하다. 이외에 수익성, 자산성, 안전성, 시장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 주가의 변동성. 주가는 다른 자산, 단중기 채권, 부동산에 비해서 변동성이 큰 편에 속한다. 특히 규모가 작은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주주들의 심리적인 상태나 의도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2024년 세계 주식시장의 규모는 100조 달러가 넘는다. 미국은 세계에서의 GDP 비중이 24.32%지만 시가총액은 52.6 트릴리언 달러로 주요국 주식시장의 56.68%를 차지한다.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토지, 인프라 투자 상품. 자가주택은 투자 대상이라기보다는 주거를 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또 1주택을 가지고 이사를 한다면 기존 주택은 팔고 다른 주택은 살 것이므로 시세의 변화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 부동산의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 대상 전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투자 규모가 다른 자산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 투자 대상으로서의 부동산. 가, 임대 수입, 현금 흐름. 이는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에는 업무용 부동산, 매장, 호텔, 창고와 같은 것이 있고 이들 부동산은 임대를 통해서 임대소득을 얻는다. 나, 원금과 수익을 분배하는 부동산 금융상품, 리츠,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인프라 투자는 투자 시점에서 보통 금리 이상의 수익을 보장받고 투자된다. 여기에 경비를 제외하고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배당한다.
다 시세 상승이 대부분이고 임대 수입이 거의 없는 부동산. 생산물이 없고 임대 수입도 없거나 미미한 토지는 시세의 상승 외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동산 투자에 들어가는 주요 비용. 가, 매입자금,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나, 취득세, 중개비용, 조사비용. 다, 유지, 관리, 수선비용. 라, 양도소득세. 마, 유동성 부족. 바, 나눠서 팔기 어렵다.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서 거래하기가 어렵다. 오랫동안 보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고려되지 않으면 자금 부족에 따라서 차입금리가 올라가거나 강제 매각될 수 있다. 특히 임대 수입이나 분배금이 차입이자보다가 적은 투자 대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대중들은 과거 10년, 20년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 아파트를 소비자가 소비자 가격에 사서 위에 부동산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고 매우 쉽게 수익을 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특히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시행사, 시공사, 건설사, 부동산 관련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위험이 증가하는 때는 더욱 그러하다. 시행사, 개발 사업의 주체로서 보통 토지를 소유하거나 확보하고 개발 계획을 진행한다. 시공사, 건물을 만드는 일을 담당한다. 부동산 관련 금융회사,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실물, 금, 근, 구리, 니켈, 원유, 가스, 원자재, 곡물, 축산물. 실물 전부가 투자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이중 거래가 쉽거나 보관이 쉬운 대상을 보통 투자 대상으로 한다. 실물 투자에서 고려할 비용으로는 운반 보관 비용, 실물이 상하거나 녹쓰는 비용을 포함하는 상각 비용, 자금 조달 비용, 거래 수수료, 세금이 있다. 이러한 비용이 실물 투자에 있어서는 주식 채권에 비해서 많이 든다. 보관이 용이하고 화폐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실물, 금, 은, 구리, 니켈과 같은 것은 수요의 증가 외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선물, 선물 옵션. 선물 거래는 미래의 상품을 거래하기로 하는 것을 현재 약정하는 거래이다. 해당 상품의 미래 가격을 현재 사고 파는 것이다. 선물 거래는 계약 조건을 거래 체결 당시에 정한다. 하지만 실제로 돈과 상품이 오고 가는 진짜 거래는 계약 조건으로 협의한 미래에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상품의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위험을 부담하더라도 높은 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의 선호하는 방식이 되었다. 선물 거래의 보증금 역할을 하는 일부 자금만 증거금으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쉽게 일으킬 수 있고 증거금 대비 가격 변동이 커지기 때문이다. 선물 옵션. 선물은 미래 특정 시점에 실물을 거래하는 것이고 옵션은 실물을 특정 가격, 행사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콜 옵션과 팔 수 있는 권리인 풋 옵션이 있다. 콜 옵션, 특정 시점인 만기일에 종목명인 행사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는 권리. 권리이기 때문에 만기일의 행사 가격보다 상품의 가격이 낮으면 현물 시장에서 상품을 사는 것이 유리하므로 콜 옵션의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풋 옵션, 특정 시점인 만기일에 종목명인 행사 가격에 상품을 팔 수 있는 권리. 권리이기 때문에 만기일의 행사 가격보다 상품의 가격이 높으면 현물 시장에서 상품을 파는 것이 유리하므로 풋 옵션의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콜 옵션과 풋 옵션의 생성은 등가격을 중심으로 미리 정해진 간격으로 선물이나 현물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자동으로 생성된다. 행사가 옵션 종목명, 등가 경물, 외가 경물, 내가 경물, 옵션의 내재 가치, 옵션 거래에서의 손실 위험. 미국식 옵션, 아메리칸 옵션은 매도자가 늘 옵션 매수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콜 옵션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마켓메이커가 존재하며 이 옵션의 주요 매도자인 마켓메이커가 옵션 가격에 크게 영향을 준다. 유럽식 옵션, 유러피언 옵션은 만기일 청산 가격으로만 권리 행사가 가능한 옵션이다.
만기일 전에는 권리 행사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누구라도 적극적으로 옵션 매도 거래에 참가할 수 있다. 코스피 지수 선물 옵션은 이 방식이다. 해외 투자 상품과 환율, 환해지. 투자 대상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글로벌로 넓히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기회를 찾기 쉽게 된다. 해외 투자는 주식, ETF, 채권, 선물, 선물 옵션, 부동산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외 투자를 할 때는 환율의 변동에 따른 손익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ETF를 투자할 때에는 총보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적 비용이나 차입 구조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이 들어가므로 일정 기간 중에 동일 가격일 때의 손실을 따져서 비용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ETF, H는 외화 해지 상품으로 달러화가 내려갈 때를 대비해서 해지를 하는데 해지 비용도 상당히 비싸다. ETF, TR은 이자와 배당, 분배금이 재투자되는 상품으로 수익을 실현할 때 세금에 유의해야 한다. 증권사 위탁계좌의 해외 주식, ETF, 채권의 매매 차익은 매년 통산해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 이하예탁원은 2024년 1분기 말 기준 국내 투자자의 예탁원을 통한 외화증권 보관 잔액이 1143억 9천만 달러, 약 157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증권 종류별로 보면 외화 주식 보관액은 836억 4천만 달러로 외화 채권 보관액은 307억 5천만 달러이다. 2003년 말 잔액 34억 달러 대비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 잠정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대외금융자산, 대외투자는 2조 3,725억 달러로 지난해 4분기 말 기조 3,317억 달러, 보다 408억 달러가 늘었다. 대외금융자산이 대외금융부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순대외금융자산, 대외금융자산 빼기 대외금융부채는 8,310억 달러로 전분기 말 8,103억 달러, 보다 207억 달러 증가했다. 제12강 투자 기준, 수익률, 안정성, 확실성, 기간. 각 시대별로 각 투자 대상의 수익률 기대는 달라진다. 아래의 표는 예금 적금, 단기 채권, 장기 채권, 주식 투자, 펀드, 부동산, ETF, 현물을 투자 대상으로 할 때 수익률 기대, 투자 기간, 안정성, 그리고 기타 고려할 사항에 대한 표이다. 적금과 부동산은 명목화폐에 대한 안정성이 높지만 인플레이션에 취약할 수 있다. 과거 인구와 소득이 증가하던 시대에서의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을 주도하는 경향을 가졌다. 장기 평균 적절한 투자 수익률은 대출금리 5%일 때 예금금리는 3.5%, 국채금리는 4.0%, 주식투자 수익률은 7%, 부동산 순수익률은 6%, 명목 수익률은 8% 수준이라고 본다. 이는 상당히 추정하기 어렵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참고용으로 주관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적금과 채권. 예금의 장기 수익률 기대는 대략 3.7% 수준인 시기와 2000년 이전에 대략 12%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금 금리가 1980년대 13%대 8%에서 19%, 1997년에서 1998년 9%에서 17%, 2001년에서 2020년 6.5%에서 1%, 현재 3.5% 수준이다. 예금은 3년 이내에 상품이 많고 약정된 이자율을 지급하기 때문에 손실 위험은 없으나 재계약에 따라서 이자를 그전보다 적게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할인채는 이와 반대로 이자율이 오르는 경우에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
이러한 이자 수입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예금과 채권을 같이 운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30년 과거 평균보다 그리고 미래 10년 전망보다 금리가 낮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예금을 나눠서 맡긴다. 주식 투자, 예적금, 채권, 포트폴리오의 일반적인 운용. 포트폴리오 운용 기준 기간을 5년으로 한다. 매년은 포트폴리오 금액을 5년에 5로 나누어 투입한다. 예적금, 채권, 포트폴리오에 자금을 거의 넣어두고 이 포트폴리오 인출 자금으로 전체 자금의 20%씩 매년 주식을 사는 방법을 사용한다. 매도 대금의 일정 부분 10%은 파킹 통장이나 계좌에 남겨두는 방식을 쓰면 주식 시장이 하락하는 기간의 손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업 생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는 분산 투자와 장기간 뮤추얼 펀드 가입, 중기 이하는 현물 ETF 매수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투자에 있어서 고려할 요인 1. 기간 2. 투자 규모 3. 수익률 4. 안정성 5. 확실성 6. 유동성 7. 투자 관리의 용이성 8. 비용 특히 투자금 3억 원 이하의 개인 투자자는 8번의 비용, 투자조사, 투자에 투입되는 시간, 스트레스 등이 중요한데 이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투자 기간과 규모 투자 기간은 투자 대상의 가격의 주기, 추세를 제거하고 본 순환 주기와 관련된다. 투자 규모는 투자 규모의 최소 크기와 최대 크기와 관련한다. 본 영상의 상세한 설명은 다음 강의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investment.liveclass.com 라이브 클래스 행복한 금융투자 강사 류상혁